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이라 엄마가 진일이한테 축하받고 싶은 게 있어. 사실 엄마 뱃속에 진일이하고 지영이 동생이 자라고 있어. 이게 뭔 소리인가 한참을 벙쪄 있었네요. 그럼 엄마가 그 상간남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진이라 엄마 새남편이야. 왜 자꾸 상간남이라고 부르는 거니? 엄마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상간남과 재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처하고 축하해달라는 엄마의 말에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가 치솟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오늘 사연은 다음에 있는 가족 상담 카페에서 10여 년 전 쓰여진 사연으로 당시 중학생이던 사연자의 친모가 바람이나 상간남과 재혼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불륜으로 자식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불륜 부부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다름 아니고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입합니다. 가입 인사 쓰고 나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정신이 없어서 글이 잘 안 써지기는 하는데 최대한 간추려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자고요. 중학교 1학년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레인 기사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40대이시고 어머니는 30대 후반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안일을 하시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같은 동 사는 어떤 아줌마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아줌마는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하셨어요. 아무튼 그 아줌마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안 드시던 술도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생겼어요.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되셔서 크게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빠는 애들이 좀 컸어도 애 엄마가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쟤네 해봐야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이야. 애들 학교 갔을 때 놀아도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내가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난 내 인생 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줄 알아? 우리 부모잖아?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자유시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도 일하고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오잖아. 나는 왜 안 되는데?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셔. 일거리 따려고 하는 거잖아. 그 술자리가 즐거울 것 같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술 처마시는 거 얼마나 고역인데. 당신이 가서 여자 끼고 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 거야? 말했잖아, 돈 벌려고 가는 건데. 왜 자꾸 당신 그냥 노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누가 들으면 몇 천만 원씩 갖다 주는 줄 알겠네? 이 여자가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한 달에 500 갖다 주는 게 쉬워 보여? 아이고 황송합니다. 500만 원이나 갖다 주셔서. 이제야 겨우 부천 구석에 있는 아파트 살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싸운던 엄마는 자기도 돈을 벌겠다며 그 아줌마가 일하는 마트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트를 다니면서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툭 하면 그 아줌마와 몰려다니는 마트 사람들하고 회식이다, 모임이다 하면서 밤늦게 다니는 날이 더 많아지고 1년이 좀 넘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여행도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빠하고 싸움도 잦았는데 나중에는 아빠가 포기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서로 무시하면서 살으셨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고 엄마는 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노느라 늦게 들어오고 제 동생하고 저는 맨날 배달음식 시켜 먹거나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살았는데요. 2주 전에 아버지 쪽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울산으로 내려가신 날 엄마가 회식을 한다며 새벽 2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걱정이 많이 돼서 전화를 걸어보니 엄마는 완전히 만취를 했는지 혀가 꼬부라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있는데. 엄마 새벽인데 안 들어와서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엄마 금방 갈게.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식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기분이 이상해서 전화를 안 끊었는데요. 엄마는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는지 곧이어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내용은 잘 안 들렸는데 확실히 남자였고요. 엄마의 웃음소리하고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뒤에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집으로 왔고요. 씻지도 않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게 진짜 맞는 건지, 엄마가 술에 취해서 이상하게 말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요즘 엄마랑 거의 대화도 안 하시고 서로 피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걸 그대로 말하면 진짜 두 분이 바로 이혼할 것 같아요. 아빠는 것처럼 무섭게 굴어도 저희한테는 진짜 마음 약한 분인데 혹시라도 충격받아서 저희 둘만 남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돼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는 그 남자 계속 만날 것 같고 그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파요. 제가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볼까 했는데 솔직히 그날 들은 목소리랑 소리가 계속 생각나서 엄마 얼굴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저 혼자 알고 있으니까 더 숨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글 올렸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는지. 아빠는 맨날 바쁘고 엄마는 우리한테 냉랭하게 대하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교 3학년이나 돼서 애처럼 구는 게 창피하긴 한데 우리 가족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많이 나요.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저 혼자서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제 글을 쓰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솔직히 이렇게 관심받을 줄은 몰랐는데 읽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정말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 문제니까 학생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아빠한테 무조건 말해야 한다. 너 혼자 끌어안지 마라. 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엄마랑 먼저 진지하게 대화해봐라. 이렇게 조언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정말 바람이 맞다면 제가 혼자 숨기고 넘어가면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들었던 엄마 목소리, 옆에서 들리던 남자 목소리, 제가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직접 말하기는 너무 무섭고 말문이 막힐 것 같아서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아빠는 감정 숨기는 스타일이라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표정만 굳히고 말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떨려서 말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까지 편지지 꺼내놓고 몇 줄 쓰다가 자꾸 손이 떨려서 다시 구겼어요. 아빠가 이걸 읽고 얼마나 충격받을지. 그것도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아빠한테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서 글이 막 꼬이네요. 오늘 밤 안으로 편지 다시 한번 써보려고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에게 편지를 보여준 지 10분도 안 돼서 집안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아빠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개져서는 바로 엄마를 불렀어요. 야, 너 잠깐 나와봐 얘기 좀 해. 엄마는 TV 보다가 귀찮다는 얼굴로 나왔는데 아빠가 편지를 내밀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바로 짜증부터 냈어요.
이걸 진일이가 썼다고? 그래, 너 바람났냐? 뭐라는 거야? 진일아, 너 갑자기 왜 이런 걸 쓴 거야? 진일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 안 그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너 내가 울산 내려가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 아, 뭘 했다는 거야? 회식했다니까. 일처증 걸린 거야? 그럼 지금 당장 휴대폰 줘봐. 뭐 하는 거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경찰에 신고? 너 지금 사람을 뭘로 보냐? 핸드폰이나 내놔, 이년아. 이러면서 엄마 쪽으로 다가갔고 엄마는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가정폭력이에요. 남편이 저 때리려고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아빠는 화장실 문 앞에서 누가 누구를 때려? 문 열어. 문 열라고 씨발. 고함을 치고 여동생은 울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자 경찰이 왔고요. 경찰이 오고 난 뒤에는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어요. 아빠는 경찰이 돌아가고 나자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숨을 거칠게 쉬면서 바닥만 보고 있었고 엄마는 눈이 벌개진 채로 경찰 앞에서는 계속 떨면서 말했다가 경찰이 가고 나자 또다시 소리만 질렀어요.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나 더는 못 참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아빠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숨만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고 손으로 머리만 감싸 쥐고 있었어요. 저랑 여동생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둘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는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아빠는 가끔씩 무겁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고 그날 집안 공기가 정말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무서웠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빠한테 말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까? 여동생도 안 물었을까? 집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정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회원님들께 글 쓰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또 글을 써요.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글을 써야 조금이라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2주 동안 엄마랑 아빠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말다툼이 시작되면 집안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었고 저랑 여동생은 그냥 눈치만 보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가 일하는 마트에 찾아갔다고 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빠가 엄마 바람 상대를 직접 찾아낸 것 같아요. 마트 수상 코너에서 일하는 남자라는데 아빠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을 붙잡고 따졌고 그 남자도 뻔뻔하게 맞받아치고 결국 둘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손에 밴드를 붙이고 들어오셨고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폭발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내 직장에까지 와서 난동 피우면 어떻게 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아빠도 바로 맞받아쳤어요. 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애들 앞에서 이런 꼴 만들고 싶었냐?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건데? 둘은 거의 1시간 넘게 싸웠고 저랑 여동생은 방에 숨어서 울면서 귀만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집에 오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입을 옷 몇 벌이랑 화장품, 가방. 그리고 저희 돌반지같이 돈 되는 걸 전부 가지고 갔네요. 아빠한테 전화를 하니 바로 집으로 오셨는데 아빠는 집을 둘러보시더니 벌써 몇 시간째 거실에서 말없이 담배만 계속 피우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게 제 탓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편지를 쓰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런 선택을 안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또 글을 써봐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진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달 전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저희한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벨소리만 울리다가 끊기고 가끔은 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바로 끊고요. 아빠도 처음엔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하시면서 찾으려고 진짜 발바닥에 땀나게 다니셨어요. 엄마,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묻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연락했는데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집 나간 다음 날 엄마랑 바람 피웠다는 수상 코너 아저씨도 그날로 마트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아빠는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그 남자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통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남자 몇 년 전에도 유부녀랑 바람나서 난리 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엄마랑 그 남자가 만난 기간도 저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해요. 듣고 있는데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더 열받는 건요. 엄마랑 제일 친하게 지내던 그 이혼한 아줌마가 오히려 엄마 바람을 부추겼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너무 화나서 그 아줌마 집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아줌마는 뻔뻔하게 증거 있어요? 왜 마누라 간수 못한 걸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서 희죽거렸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빠는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혼해야겠다, 더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배속이 쑥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가족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요. 요즘 저랑 여동생은 거의 매일 울어요. 밥 먹다가도 울고, 자기 전에 울고, 아빠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진짜 이 집이 더는 집 같지가 않아요. 저희 가족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거의 8개월 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사연을 딱하게 여겨 정성어린 조언을 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를 완전히 잊었는지 중학교 졸업식 날도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았어요. 여동생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자주 했는데 거의 받지도 않고 가끔 받을 때는 아빠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대요. 법원에서 얼굴을 한 번 본 게 전부네요. 듣기로는 친권하고 양육권 전부 포기하셨고 재산 분할 안 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안 주는 걸로 합의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우울증이 많이 심해져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고요. 여동생은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지 자꾸 일진 같은 애들하고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많이 슬프고 엄마가 원망스럽지만 어쩌겠어요. 전부 엄마 선택인걸요. 언젠간 이겨내리라 생각하고 힘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진심 어린 조언과 걱정해주신 분들 늦었지만 깊은 감사에 인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8개월 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사연을 안타깝게 보시고 정말 많은 조언과 위로를 해주셨던 분들께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고 갑자기 가족이 반쪽이 난 느낌이라 방에 혼자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순간도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그나마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는 저희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아요. 제 중학교 졸업식 날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여동생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서 숙제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갑자기 울고 몰래 전화를 걸어봤다는데
엄마는 거의 받지도 않았고, 가끔 받을 때면 아빠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이런 말만 하셨다고 해요. 법원에서 얼굴 한 번 스친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저희 눈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친권, 양육권 전부 포기했고, 재산분할 안 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안 주는 걸로 합의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냥 텅 빈 느낌인지. 저는 요즘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동생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요즘은 반에 있는 일진 같은 애들하고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아빠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여동생이 엇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많이 슬프고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워요. 우리를 버릴 정도로 그 남자를 좋아했던 걸까? 아니면 우리를 만날 염치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생각을 많이 해요. 비록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우리에게 신경질적이었고 술 많이 마시고 결국은 바람까지 피운 엄마지만 저희한테는 소중한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전부 엄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언젠가는 이 시간을 이겨내고 저랑 여동생도 꼭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동안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제 마음 담아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라고 글을 쓴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어제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글을 써요. 아빠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엄마는 상간남하고 이별을 한 상태인데 아빠가 너무 괴롭혀서 이혼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부 거짓말이었고 계속 그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네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데 어제 엄마가 전화로 저에게 임신 소식을 밝혔어요. 2달 전부터인가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다가 끊어지고 다시 걸면 아무런 말 없이 듣고 있다가 끊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1달 전쯤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전화가 엄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지? 왜 연락도 없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통화같이 해줘.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나 엄마가 우리를 보러 오려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려나 기대에 차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냉랭하고 신경질적이던 엄마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너무 온화하고 친절한 말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하니? 아들아, 잘 지냈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못 연락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상황 정리하고 연락할게. 그때 우리 얼굴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엄마가 돌아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눈치 없는 여동생이 그걸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루는 아빠가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이라, 너희가 충격을 크게 받을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엄마는 그 남자하고 재혼을 했다.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일을 없을 거야. 아빠도 받아줄 생각이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는 순순히 상간남과 재혼을 한 걸 인정하더군요. 그래, 진일이가 화가 나는 거 엄마가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진이라, 엄마도 아빠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란다. 그리고 부부 일은 자식이 다 모르는 거야. 겉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한 것에는 분명히 아빠의 잘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 편에만 서서 화내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우리까지 버리고 그 사람이랑 사는 거야? 말해봐. 그걸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니? 그리고 엄마가 새로 가정을 꾸몄다고 해서 너희를 완전히 지워버린 건 아니야.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된 거야.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 말대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엄마는 그런 저희 태도를 보며 조금 마음을 놓았는지 집안일 조언도 해주고 여동생 걱정도 많이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 어제 엄마가 말을 하더군요. 진이라 엄마가 진일이한테 축하받고 싶은 게 있어. 사실 엄마 뱃속에 진일이하고 지영이 동생이 자라고 있어. 이게 뭔 소리인가 한참을 벙쪄 있었네요. 그럼 엄마가 그 상간남 아이를 갖고 있다는 거야? 진이라 엄마 새남편이야. 왜 자꾸 상간남이라고 부르는 거니? 엄마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상간남과 재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처하고 축하해달라는 엄마의 말에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가 치솟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그냥 그 아이 지워요. 아니 진이라 엄마가 너무 놀랬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네 동생이잖아. 이 아이를 없애라고? 내 동생은 지영이 밖에 없어요. 하, 진이라 배신감이 드는 건 이해해.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엄마가 너희들을 떠나는 건 아니야. 좀 넓은 마음으로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을래? 진일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아빠는 가족 아니에요? 아빠한테는 언젠가 엄마가 이해를 시켜줄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꾸 그렇게 틱틱거리면 엄마 전화 끊는다, 진이라. 근데 엄마 너무 충격이야.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이를 없애라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그렇게 미워? 엄마, 새남편이 용서가 안 되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엄마는 바람을 피운 상대와 재혼까지 했고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제가 두 분을 미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요. 엄마, 지금 나하고 지영이 봐요.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병원 다니고 있고요. 지영이는 자꾸 탈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한테 하는 거 봐요. 본인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우리들은 안중에도 없고 상간남과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엄마예요? 진이라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니요. 제 말 먼저 들어요. 예전을 생각해봐요. 지영이 초등학생이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엄마는 이혼한 아줌마하고 놀러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술에 만취해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마트 다닌다는 핑계로 바람 피우면서 우리한테는 맨날 배달 음식 아니면 라면 먹였죠. 그때는 엄마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진이라. 그때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엄마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들다고 자식 내팽겨치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애는 엄마가 다르게 키울까요? 그리고 그 상간남 아빠한테 듣기로는 이혼한 사람이라면서요? 이혼한 것도 엄마 만나기 전에 다른 마트 직원하고 바람 피우다가 이혼한 거라면서요? 그 상간남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잘 챙겨요? 아닐걸요? 진이라, 그건 오해가 있어. 엄마 새남편은 그때 이미 전처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 있던 상황이었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면접 교섭하고 있어. 양육비도 잘 주고 있고. 그리고 엄마 재혼한 거잖아. 재혼해서 임신한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니? 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아빠 노릇 하는 거군요. 그래서 엄마도 그 상간남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거군요. 고마워요. 엄마 노릇 잘해주셔서. 그리고 엄마 그 아이를 언젠가 만나면요.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 정확하게 말해줄 거예요. 네 엄마 아빠는 불륜을 하다가 걸려서 원래 있던 자식들을 전부 버리고 재혼해서 너를 만든 거다. 라고요.
엄마 떳떳하니까 괜찮죠? 그렇게 한참을 쏘아붙이니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더니 긴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럽고 상간남도 너무 미워서 혼자 많이 울었네요.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 임신했다고 기쁘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라 눈물이 많이 납니다. 여동생하고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저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예전에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카페가 떠올랐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정신적인 이유로 공익을 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수능을 다시 보고 지금은 전문대에 진학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탈선도 심해지고 학교도 자주 안 나가더니 결국 고등학교 중퇴까지 갔었는데 어찌어찌 검정고시 보고 지금은 미용학원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들이 들으면 별로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아빠는 한동안 술로 인생을 버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퇴근하면 그냥 혼자 술만 드시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런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괜히 반항하고 속도 많이 썩였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버텼는지 그걸 어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아빠랑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군대 소집 해제된 뒤로는 여동생, 아빠랑 셋이서 속초도 다녀왔고 요즘은 퇴근한 아빠랑 치킨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얼마 전엔 아빠가 술 취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이라 사실 만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저랑 여동생이 둘 다 박수 치면서 아빠 드디어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난리를 쳤어요. 다음 주쯤에 그분을 뵙기로 했는데 저희 셋 다 솔직히 많이 설렙니다. 아빠도 조금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엄마는 그날 임신 소식을 전하고 전화를 끊고 난 뒤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번,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딱 2번 전화가 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스마트폰 생기고 카카오톡을 보니 엄마 프로필에 딸아이 사진이 수십 장 있더라고요. 행복한 것 같았어요. 아이를 정말 예뻐하는 것 같았고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제는 미운 마음도 안 듭니다.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엄마의 외도를 알고 여기 카페에 처음 글을 올렸던 게 벌써 12년 전이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빠는 그때부터 만나던 분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이혼을 겪었던 터라 재혼까지는 조심스러우신 것 같지만 저한테는 이미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2-3번은 시간 내서 만나고 가끔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고 틈만 나면 반찬도 챙겨오시고요. 여동생이 미용 일을 시작하고 텃세 때문에 많이 울던 시절에도 그분이 옆에서 진짜 엄마처럼 위로해 주셨어요. 이상한 남자 만나서 크게 되었을 때도 그분이 해결해 주셨고요. 한 달 전에는 저희 가족 셋과 그분의 딸까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아빠가 그분 딸한테 얼마나 살갑게 잘하는지 살짝 질투가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두 분이 오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상견례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아빠만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새어머니인 그분까지 같이 가셔도 되는 건지. 여자친구는 엄마가 상간남과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숨겨야 할지 요즘
너무 고민됩니다. 회원님들 조언을 듣고 싶어서 또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글을 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조언과 응원을 남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2년 전 엄마의 외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생이 이 카페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처음 글을 썼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정말 과장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남겨주신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댓글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라. 아빠와 만나시는 분께 예의를 갖추고 먼저 상의드려라. 많은 조언을 주셨고 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주말에 아빠와 그분을 불러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엔 당황하신 얼굴로 서로 잠깐 눈치를 보시더니 잠시 얘기 좀 하겠다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오시더니 아빠가 대신 말을 꺼내셨습니다. 진이라, 상견례 같이 가자. 내 결혼인데? 이 사람이 빠질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분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담 느끼지 말고 내가 편한 방향으로 결정해. 우리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고 고개만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제가 용기를 내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선택,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 여동생과 제가 지나온 시간들. 여자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된 거는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낸 덕분이야. 나는 다 알고 같이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쿡 풀어지더군요. 이제 상견례도 결혼식도 아빠와 사실상 새어머니인 그분이 함께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모두 동의했고요. 그래서 이 글은 정말로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12년 전 엄마의 외도로 괴로워 울던 중학생에게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누군가가 혹시 저처럼 비슷한 일로 마음이 부서져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 사람도 가족도 마음도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라고 글을 쓴 지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생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생모가 또 제 마음을 어지럽히네요. 결혼식 때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것 같아서 외할머니 포함 외가 쪽에는 모두 말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생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생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결혼한다며? 우리 아들 정말 축하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딱히 할 말도 없어서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려 했는데 갑자기 아들 어디서 결혼하니? 결혼식 때 아빠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없어 보인다? 내가 가서 앉아줄까?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빠는 재혼하셨고 새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생모는 갑자기 울먹이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엄마 자리에 앉히냐? 이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었습니다. 엄마가 상간남이랑 낳은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찾아가서 혼주석에 앉는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자 생모는 그게 어떻게 똑같아?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 그 인간하고는 진작에 이혼했어. 지금은 혼자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카톡 프로필에 딸아이 사진만 빼곡했고 가족 사진은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한심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의 아둔한 선택 때문에 우리 가족은 최악으로 갈 뻔했어요. 이제 겨우 상처 이겨내고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나타나서 우리 흔들지 마세요.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어주세요. 그러자 생모는 혼자서 울고 울다가 사과하고 또 울고 그 난리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아직도 술 마시고 다녀요? 라고 물으니 그냥 적적해서 한잔했어.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변명하더군요. 순간 제가 중학생 때 생모가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기억이 확 떠올라서 우리 어릴 때도 술 마시고 밤마다 나돌아다니다 바람났잖아요. 아직도 똑같이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생모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고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문득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키워준 보답으로 선물이라도 보내겠다.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선물 준다니 금방 기분이 풀렸는지 듣기만 해도 어이없는 그 밝은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주소를 검색해보니 인천 중구 신흥동에 거의 무너져가는 빌라였습니다. 그 집 등기부등본도 떼보니 본인 소유도 아니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를 집이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같은 인천에 살면서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5박스를 생모 집 앞으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고 받자마자 생모가 술 마시다 죽으라는 거냐? 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보다 술을 더 좋아했잖아요. 제 기억 속 당신은 어렸던 우리 내팽개치고 밤마다 술 마시고 나돌아다니던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자 생모는 전화기 너머에서 오열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고민이 듭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그리고 괜히 자극해서 결혼식 당일에 진짜 난동이라도 피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한 달 전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혹시 생모가 나타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괜히 찜찜한 마음이 남아 아빠와 단둘이 앉아서 조심스럽게 생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 결혼할 즈음에 외삼촌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생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처음 들었다고 하더군요. 생모는 상간남하고 재혼을 해서 3년을 못 버티고 이혼을 했답니다. 왜 이혼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보니 친권도 양육권도 전부 상간남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생모 쪽 잘못이 컸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재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생모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울면서 말했답니다. 무슨 소송을 당한 것 같다는 식으로요. 외삼촌 말로는 아마 재혼에서도 또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뚝 끊겼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생모가 외삼촌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서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잘 살라고 축하한다고 했답니다. 축의금도 들어왔는데 그건 생모가 보낸 게 아니라 외삼촌이 저에게 축하한다고 따로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 뒤에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상간남이 외할머니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생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집안이냐며 문 앞에서 소리치고 난리를 폈다더군요. 외삼촌이 나가봤는데 그 남자가 완전히 초췌해서 뼈만 남은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뒤에 생모가 낳은 딸아이도 같이 서 있었는데 애가 그냥 말 그대로 거지꼴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옷도 헐렁하고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외삼촌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지만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며 외삼촌이랑 외할머니가 몇 번 돈을 도와줬는데 틈만 나면 또 연락 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결국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말없이 담배만 피웠고
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돼서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 천벌이 아니라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이구나. 엄마가 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저를 버린 생모라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게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아주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회원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흔히들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나쁜 짓을 하며 살면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